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의 잠깐 상식은 양인이라는 단어예요. 유튜브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양인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양인이란 말은 겁재와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일간이 음간일 때는 자기와 다른 지지에 자기와 다른 오행이 아니라 오행이 같은데 음양이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건 겁재라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을, 정, 기, 신, 개와 같이 음간일 때는 을의 을의 인 이런 지금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다르죠. 정일 때는 사, 그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거는 원래는 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충미가 되는데 다르니까 진술이 되겠죠. 진술. 그 다음에 신은 유금과 같은데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신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수는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해수가 되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임목, 사화, 진술, 신금, 해수는 겁재라고 말을 하지요. 뿌리에 자신 일간과 다른 음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겁재라고 말합니다. 단 일간이 음간일 때요. 그 대신에 갑, 병, 무, 경, 임과 같은 일간이 양간일 때 갑의 뿌리인 묘,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묘. 그 다음 병화와 오행은 같은데 뿌리가 달라야 되니까 오행은 같은데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충미가 되겠지요. 음량이 달라야 되니까 경도 음량이 달라야 돼요. 그럼 유금이겠지요. 임도 달라야 되니까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목일간일 때 지지에 묘를 가지고 있거나 병화일간일 때 지지에 오를 가지고 있거나 무토일간인데 지지에 충미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경금인데 지지에 유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임수인데 지지에 자를 가지고 있을 땐 이 뿌리를 양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왜 양간, 음간을 갈라서 음간일 땐 겁재고 양간일 땐 양인이냐고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양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향상으로도 양간은 조금 더 남성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간이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 뿌리까지 있기 때문에 양간도 안 그래도 강한 성질인데 이게 뿌리도 양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성질은 좀 대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특히 여자가 이렇게 양인을 지지에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똑부러지고요. 여잔데 약간 여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중성적인 이미지나 남성적인 이미지로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주관이 굉장히 확실하고 조금 여성적인 부분의 느낌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생활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이런 경쟁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성분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양인이 뭐 지지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막 두세 개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더군다나 양인이 겁재의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욕심도 정말 대단하고, 그 다음 이게 여러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욕심이 정말 이게 마음자리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지지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지나쳐서 잘못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는 욕심이 남들보다 강해서 뭐 불법이나 탈법이나 강제적으로 뭔가 남의 것에 해당되는 것을 빼앗아 오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양인이 많을 경우에 좀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죠. 네, 그렇답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그 사주를 분석해 보면 이 양인과 관은 우리가 사회가 모두가 행복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나 규제, 규범 같은 것들인데, 상관의 성분은 그걸 깨려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 성분이 너무 발달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불법, 탈법을 좀 자행할 일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거랍니다. 네. 이제 양인이란 말을 들으면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앞으로 양인이란 말을 저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제는 목이 재에 해당하는, 어제는 목이 재였나요? 에 해당하는 경우에 네, 그 재 위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목이 재일 경우에는 목이 시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재일 경우에는 또 누가 될까요? 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 부인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은 이 목이 지금 일간 입장에서 인성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주에서 이 일간의 성격이나 일간의 심리, 일간의 사주풀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일간의 엄마, 육친이로 따지면 이 엄마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사주를 가진 분의 사주 안에서 엄마의 성격을 알아보는, 엄마의 기질과 엄마의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여하고요. 17세입니다. 일단은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 정화, 상관, 그 다음에 인성, 정인,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재인데 지금 다르니까 정제. 그럼 여기는 편제겠네요. 편제. 그 다음에 유금은 정관. 그 다음 이거는 식신.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 친구는 사유합도 되어 있고요. 진유합도 되어 있고요. 사오미 방합에서 오화가 빠진 사오미 방합이 되겠어요. 오화만 오면 화국이 형성이 강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화성분이 이렇게나 많답니다. 식상 성분이 엄청나게 많죠. 네, 거의 이것도 뭐 정미에 해당하는 이 미도 사실은 화처럼 작용을 해요, 사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간목은 이 불길에 그냥 재가 돼 버리겠죠. 이 많은 불길에 나무가 들어가면 그냥 재가 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 안에서 이 엄마는 얘도 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 형제나 아니면 얘 뭐 그 동료 뭐 또 다 지금 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조부모까지도 생해야 돼요. 이분 입장에서는 조부모 제사라도 지내든 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극해하기도 하고.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딱 이 간목에게 힘이 되는 이 글자는 이 개수 하나예요. 받는 글자는 개수인데 지나치게 좀 멀리 있죠. 그러니까 인복이 좀 없을 수 있고,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인성 성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딱 봐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무지 많고 일도 많이 벌리고 자기는 자꾸 다 뭔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해주려고 해요. 무조건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몸이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지금 화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 이렇게 돼도 금이 되고 이렇게 돼도 금이 돼요. 그러면 이 금이 된다는 건 지금 간목 입장에서는 관이 되죠. 지지 현실에서는 관도 정관으로 쓰인다면 굉장히 자기 규율 통제 같은 것들이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편관으로 쓰인다면 굉장히 자신의 몸을 많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다소 조금 그 모험적이고 좀 무모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관성이라는 것 자체는 일간을 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힘들어 보이죠. 여기서는 관의 극을 잔뜩 받고 있고 극받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자기를 불태워서 자기는 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 화기를 살려야지만 이 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금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이 화성분이잖아요. 그쵸? 이 화성분이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을, 이 식상의 행위는 결국 식신제살, 상관합살을 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이 관으로부터요, 관을 극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인성 기준으로 보면은 상관폐인이 있죠. 우리 상관폐인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상관폐인은, 상관은 자칫하면 그 관을 상하게 하는 좀 너무 도발적이고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하고 약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나대는 성분인데, 이 인성이 그 상관을 제어를 해서 사람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주에서 상관 폐인 돼 있는 사주는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해져 있고 이 상관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게 계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결국 이 상관을 나쁜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성을 제어하고, 인성으로 이 상관을 제어해서 용인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관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으로 이 관을 제어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거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성분이잖아요. 식상은 자기가 직접 하는, 직접 생하고 직접 표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주 안에서 보이지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정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월급쟁이 생활을 했겠죠. 어딘가에서 따박따박 월급쟁이 생활을 했고, 이때는 좀 뭐라 그러지, 약간 곰 같은 부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겠죠. 남편에게도 머리 쓸 줄 모르고 요령 부릴 줄 모르고 그냥 우직하게 곰같이 행동하는 그런 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로 변했네요. 그러면 일단 정제 생활을 하다가 편지 생활을 했다는 거는 이제는 뭔가 자기 사업을 하거나, 그쵸?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편제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고, 그런 욕심도 생겨요. 정제에서 만족을 못하고 편제적인 어떤 돈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직업적인 변화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재생관을 확실하게 하고 있죠. 재생관이라는 건 결국 이 인성 입장에서, 이 엄마 입장에서는 유금이 관이잖아요. 관의 힘이 엄청 세죠. 관의 힘이 엄청 세요. 그러면 결국 관다신약이 될 수 있잖아요. 이 관이 너무 센데 그 센 관을 옆에서 계속 더 지금 재생관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보필해서 자기가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남편을 생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자 혼자 벌어먹기 힘드니까 자기도 돈을 벌어서 남편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식신생제도 하고요. 그쵸? 식신생제도 하고, 그 다음에 식신제살도 하고요. 이 나의 노력, 궁리, 연구, 끊임없이 뭔가를 연구하고 생각해내서 궁리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삶을 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식신생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기술, 어떤 전문 지식을 취해야지 이 돈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많이 하는 삶,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겠죠. 식신제살, 그 다음에 식신생제. 그러니까 본인의 결국 이 식신을 잘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의 식신이라는 건 또 자식을 키우는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자식한테 올인한다는 의미도 되죠. 식상이 이렇게 많으면 키울 자식이 많아요. 키울 자식이 많으면 자식 키우면서 굉장히, 본인 몸은 하나인데 손이 가야 되는 자식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참 힘들어요. 이게 제 딸의 사주입니다. 제 사주가 식신제살 사주고요. 관다신약 사주예요. 정확히 일치하죠. 제 사주와 이 딸에서 나온, 이 딸이 가지고 나온 엄마의 모습의 삶이 너무너무 일치하는 것이 이렇게 딱 보일 겁니다. 신기하죠, 너무. 저도 많이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운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엄마는 육친적으로 그냥 남자나 여자나 육친적으로 다 엄마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대우는 쓰지는 않았어요. 육친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때 사오미 어릴 때 한참 공부할 때 사오미로 흐르네요. 사오미로 흐르네요. 그럼 엄마는 열심히 식상을 쓰겠다는 거죠. 열심히 식상을 쓰겠다는 거는 결국 열심히 식상을 쓰겠다는 건 안 나오네요. 열심히 식상을 쓰겠다는 건 자식을 아주 맹목적으로 열심히 키우겠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생제를 하겠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 식신제살 하겠다는 뜻도 돼요. 열심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겠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식신제살도 해야 되고 식신생제도 해야 되고 애도 열심히 키워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때 간목이 기토에 잡히네요. 엄마가 기토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친구가 이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엄마가 옴짝달싹 못해서 엄마로서의 기능이 묶였어요. 그러므로 이 친구는 엄마를 지금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그닥 좋지 않아요.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엄마가 묶였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엄마가 지금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 없어진 글자나 마찬가지니까, 묶여 있으니까. 안 그래도 비겁이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신약사주에서는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렇게 신강사주는 엄마가 별로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걸 받는 사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힘이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엄마를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성이 또 묶이기까지 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신의 소신대로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오미 삼합이 이루어졌죠. 식신이 삼합이 이루어졌어요. 식신이 굉장히 강해졌네요. 그럼 엄마인 입장에선 인성이 식신을 극하지만 이 간목 하나로 이 사오미 방합을 상대하려니 이 인성이 사실은 극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간목이 당한다고 봐야죠. 이 간목 하나로 사오미 이 완전히 대형 화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라도 제 말을 안 듣죠. 안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일단은 이렇게 신강하다 보니까 신강한 친구는 식재관 운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근데 식신은 사실은 설기가 좀 약해요. 재관이 설기가 더 많이 강해지거든요. 이때부터 이 뜨거운 화기를 이 화기의 쓰임새가 별로 없었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이 유금은 이미 열 처리가 다 끝나서 수기가 필요하지 열이 필요하지 않는 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화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금을 녹여야 되는데 이제 녹일 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화기가 쓸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얘 화기의 힘이 좀 빠지면서 고집도 좀 약해지고 할 일도 정확하게 생겨서 자기의 길을 찾겠지요. 이 그동안 쓸 일이 없는 화기가 갑자기 할 일이 생겼어요. 지금 계속 신유술 금대운으로 가고 있죠? 네.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신유술은 관이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관이면 엄마는 안 그래도 신약해요. 안 그래도 신약한데 더 신약해서 아이가 이 나이쯤 되면 엄마의 몸은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좀 많아지겠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관이 이 약한 인성을 생해서 인성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간목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이 수기를 받을 수 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갑진으로 있잖아요. 갑진으로 있기 때문에 진술충, 이때 딸의 나이가 44세쯤이면 저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진술충이 되니까 몸에 충이 오니까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어떤 터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생의 커다란 궤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답니다. 잘못하면 뭐 이쯤이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이 대운의 술련에 1년 후에서도 술련이 오겠죠. 네,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이 아이 44세 대운에서 술련을 찾으면 그 해에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해자축. 이때 위기를 잘 넘긴다고 봐요. 이때 위기를 잘 넘긴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제일 많이 엄마로서 이 뜨거운 화기 속에서 제가 될 판이었는데 다행히 수기운이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수기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뜨거운 거는 지금 일단은 지지로 물을 흠뻑 받아서 잘 자라고 있고 천간에서는 열이 쬐어지고 있으니까 간목 입장에서 크게 나쁜 운은 아니라고 봐지지요. 근데 이 간목 입장에서 이때 천간의 비겁운은 뭔가 돈이 나갈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이 나이에 살아 있다면 이 나이에는 재테크를 아주 안전한 방향으로 뭐 그냥 금리가 정해져 있거나 네, 안전한 방향의 재테크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일단은 그래도 이 친구 사주에서 다행인 건 이 친구가 워낙 신약하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가 없지만 분명히 사유합해서 금이 만들어지잖아요. 금이 만들어지면 치열한 화가 할 일이 생겨서 금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금은 돈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친구의 돈을 더 키워주는 성분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 엄마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한 이 시기쯤 되면 되겠죠. 이 시기는 이제 20세부터예요. 좋은 역할을 해서 이때부터는 좋은 역할로 이 친구가 앞으로 뭐 진로를 정할 때 있어서 어떤 걸 하면 더 전망이 밝을지 그리고 어떤 걸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재물적인 취득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일단 사유 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이가 좋아지겠죠. 20살 딱 사춘기 좀 지나고 나서는 사이가 좋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진유합이 여기도 진유합이 있어요. 이 친구의 원래 성격은 비겁이 강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합이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지나고 사춘기도 지나고 이때 24세면 사춘기도 지나고 이 관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좀 돌아보고 자신을 좀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때 되면 성격이 많이 유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유해지겠죠. 이 관이라는 건 이타적인 성분이고 남을 배려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관에 의해서 좀 극을 받으면 좀 유순해지고 다루기도 좀 더 쉽고 부들부들해지는 어떤 성격으로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엄마와도 진유합이 돼 있죠. 그래서 진유합이 돼 있어서 뭐 나중에 결국에는 좋아질 텐데 작년 술해가 왔었잖아요. 무술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이 진을 깼잖아요. 진을 깨서 진술충이 일어나면 진유합이 깨지죠. 작년에 그래서 저와 치열하게 많이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았었답니다. 재밌죠? 그리고 딸의 입장에서 인성이 지금 자식 자리에 있잖아요. 이 딸은 엄마를 자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심리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먹고 철들면 엄마는 내가 돌봐야 되고 자식처럼 여겨서 챙겨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이 진토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이 뜨거운 화기 속에 이 진토 안에는 물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간목이 제일 좋아하는 흙이랍니다. 그러면 뿌리를 깊이 잘 박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진유합으로도 되겠고요. 근데 진술충이면 갑자기 땅이 흔들릴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 결국 편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재라는 거는 자기의 활동 공간, 활동 무대가 흔들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활동 공간이나 무대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편재가 들쑥날쑥 편재의 변화, 사업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재성은 삶의 기반, 터전, 삶의 공간이에요. 공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므로 작년에 저는 좀 많이 불안정한 시기,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토가 상징하는 게 또 심리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오행이거든요. 이 아래에 터전인 토가 충혈해서 저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겪고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답니다. 딸 안에서도 저의 모습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온답니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 사주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져요. 제가 계속 연습시켜 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